X하고 개수를 분리할 건데 X 세제곱 Y가 되려면 R 자리에 몇을 대입해야 돼? 3. 예, R 자리에 3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리합니다. 4, 10, 3, 그리고 2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1제곱 이렇게요. 개수와 문자 부분을 분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의 개수는 예지. 자, 사실상은 뭔데? 사실은 4죠. 2의 세제곱은 몇이에요? 8.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32.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일반항을 써주는 개수와 문자 부분을 분리! 끝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을요, 난이도별로 단계 조금씩 계속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얘가 첫 번째 나온 문제예요. 가장 쉬운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의 차이 알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 제일 쉬운 문제하고 그 다음 난이도의 문제의 차이는 얘는요, x, y 문자가 완전히 갈라져요. 그런데 얘는 x의 세제곱과 x분의 1은 서로 막 뭉쳐가지고 얘네끼리 계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해볼 겁니다. 선생님은요, 요 x분의 1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꼬기에서 분수꼴로 준 건데,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거 세제곱이죠. 예. 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는 게요,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정계식에서 특정항인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당연히 무슨 작업 해줘야 돼?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작업합니다. 자, 뭐라고 할 거야? 시작! O, C, R.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이 2의 x의 세제곱하고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지. 맞아? 네. 둘 중에 누구에다가 r 붙일 건데? 앞에 게 더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거. 그리고 뒤쪽에 O-R제곱. 요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수와 요 문자 부분을요,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OCR 빠져 있고 또 뭐가 보여요? 2의 R제곱. 그치? 그래서 개수 부분은 끝났어요. 자, 이제 문자 부분의 식을 쓸 겁니다. x의 3R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제곱. 그래서 결국 얘는 OCR 곱하기 2의 R제곱에다가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면 곱셈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요. 뭐가 되겠습니까? 4R 마이너스 5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즉 4R 마이너스 5가 몇이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4R은 8R은 2라고 나왔네요. 좋았어. 이제 개수를 구하면 OC2 곱하기 2의 2제곱이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이 답 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5, 4, 2, 1, 10에다가 4 곱해서 몇이 나온다? 4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쉽죠? 그냥 일반항을 구한 후 개수와 문자 부분을 분리해서 도대체 이 R자리에 뭐가 들어가야지 X 세제곱이 나올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 R자리에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예, 발전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 개수 구하기 발전형 문제 유형들. 자, 어려운 문제 유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꼴적으로 보자면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의 n제곱, 요런 꼴을 가진 문제 유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a 플러스 b의 n제곱, c 플러스 d의 m제곱이라는 요런 꼴을 가진 두 개의 유형이 있어요.
자, 발전형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이 푸는 시중 교재에서는 개념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들이 못 풀고 그냥 문제를 통째로 외워서 풀고 뭐 이런 식인데 개념 정리한 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 두 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요런 구조의 식은 2항일 필요는 없어요. 3항일 수도 있고 4항일 수도 있어. 앞에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 오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항 정리 구조의 식이 오는 거. 요게 우선 첫 번째 유형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어때? 앞에도 무슨 꼬리와 이항 정리 꼬리 오고 뒤에도 무슨 정리가 온다? 이항 정리 꼬리 온다라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와 같이 우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차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예, 이항 정리가 오냐? 다항식 곱하기 이항 정리가 오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다항식 곱하기 이항 정리가 올 때는요. 분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A에 C 플러스 D의 N제곱 더하기 B에 C 플러스 D의 N제곱으로 바꾼 후. 자, 이렇게 바꾼 후 항상 기본은 똑같아. 뭐를 적은 후에? 일반항을 적은 후. 뭐와 뭐를 분리해서 풀이한다? 개수와 문자 부분을 분리해서 풀이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이항 정리 곱하기 이항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요. 예, 그냥 막바로 이항 정리의 일반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라고 쓸 건데 시작 NCR에 A에 n-r제곱 B에 r제곱 곱하기 저기도 곱하기니까 곱하기 쓰시고요. 요번에는 뭘 쓸 거야? MC R은 이미 써먹었으니까 다른 문자인 K 쓰겠습니다. MC K에 C에 n-k제곱 D에 k제곱이라고 일반항 두 개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됐으니까 얘를 적은 후 뭐와 뭐를 분리해서 풀이한다? 개수와 문자를 분리해서 풀이한다. 이게 끝이에요.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요. 요 식에서의 일반항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식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일반항을 어떻게 적어야 해요? 라고 하면요. A에다가 요 녀석의 일반항만 적으시면 돼요. 지금 뭐가 된다? A에다가 시작 NC, R에 C에 n-r제곱 D에 r제곱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니까 따로따로 풀어야겠지. 얘와 요거 하나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뭐를 푼다? 시작 B에 NC 예 K에 C에 n-k제곱 D에 k제곱 일반항은요 요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으로 엄청 구조를 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풀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가 됐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할 건 이겁니다. 어려운 발전형 문제가 나오면 심화 유형 문제가 나오면 다항식 곱하기 이항 정리거나 이항 정리 곱하기 이항 정리가 나온다. 그런데 다항식으로 나올 때는 얘를 이렇게 이만큼을 A에도 분배해주고 B에도 분배해줘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요 녀석의 일반항 A를 곱해서 따로 구해놓고 요 녀석의 일반항 B를 구해서 따로 구해놓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항의 개수 여기서 따로 여기서 따로 그리고 그 두 개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서 풀면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항 정리 곱하기 이항 정리의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앞에 있는 거 보면서 일반항, 뒤에 있는 거 보면서 일반항을 적되 R 문자 똑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항상 한 문제에서 두 개가 나올 땐 하나는 R, 하나는 K를 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따로따로 해서 이항 그 일반항 써준 후에 곱해가지고 다시 개수와 문자를 분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꼴랑 몇 문제밖에 못 풀어준다?
한 문제밖에 못 풀지만 얘는요, 여러분이 이 뒤에 한 100문제쯤 있어 라는 기분으로 한 문제를 잘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한 문제가 되면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항정리 보이네. 얘의 전개식에서 특정항의 개수를 묻네? 그런데 얘를 봤더니 이항정리 앞에 찌끄레기 같이 뭔가 더 붙어 있어. 아, 심화 문제구나. 자, 심화 문제의 유형에 두 종류가 있댔죠. 다항식 이항정리, 이항정리, 이항정리. 얘는 무슨 유형입니까? 예, 다항식 이항정리 유형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다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전개에서 따로따로 풀어서 더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전개에서 우선 첫 번째 일반항 적으면 뭐가 돼? x에 x 플러스 x분의 1 항상 뭐로 해석하랬어?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해석하면 유리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더하기, 자, 그리고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4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요.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으로부터 일반항을 뽑아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 x는 그냥 곱해놔야 되죠. 예, 앞에 x 곱하고 그 외에 뭐라고 써줘야 됩니까? 불러. 얘를 보면서 이항정리의 일반항 부르면 시작. 4, C, R에 x하고 x의 마이너스 1제곱 있지? r을 앞에 붙일래? 뒤에 붙일래? 뒤에 붙이는 게 낫지. 더 복잡한 식에. 여기에 뭐 붙습니까? 4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붙여서 얘 이제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서 나중에 더해버릴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작업합니다. 그래, 얘는 가만히 보니까 4, C, R 이렇게 보이고, 이제 요게 개수 부분이고 문자 부분 정리하면 x 있었죠. 1이 있었죠. 여기에 4-r제곱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r제곱 있네요. 맞나요? 그러므로 r이 몇이 돼야지만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까? r이 몇이 돼야지만 x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5-2r이죠. 자, 5-2r이 1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 맞죠?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r이 몇이 되면 된다? 2가 되면 된다요. 그래서 r은 2가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4C2에 r 자리에 1이 들어가면 x만 남아서 내가 원하는 x의 개수는 다시 2가 되겠구나요. 자, 계산합니다. 4, 3, 2, 1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6이라고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제 요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의 제곱 쓰시고 부르세요. 시작. 4, C, K에 자, x의 4 마이너스 K 제곱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K 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ck에 x의 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나와서 6-2k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 계산해버리면 5는 2k가 돼서 k는 2분의 5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r이나 k의 의미는 뭐냐면요. 1개 뽑았어, 2개 뽑았어, 3개 뽑았어 그러면서 나왔던 애지. 그러면 2분의 5개 뽑았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수여야 되거든. 즉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요. r과 k는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여야 된다예요. r, k는 0과 4 사이의 정수라고 요렇게 좀 이거는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정수의 0과 4 사이의 정수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얘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x랑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x의 개수는 몇이 되겠다? 6.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할만합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자. 와, 이항정리 막 나오네. 이항정리.
그래, 이런 이항정리 꼴 보이는데 특정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을 적은 다음에 개수와 문자 부분을 분리만 하면 된댔는데 아, 이거 발전형 문제구나. 이항정리 곱하기 이항정리예요. 자, 이 녀석 어떻게 일반항 적는지 아시죠? 일반항 한 큐에 적어볼까요? 시작! 2, C, R에 자, 등장인물이 2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지. R을 어디에 붙일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에 붙이고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R을 붙여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곱해주고 또 써줍니다. 시작! 5, C, K. 자, 그 다음 건 케이스라 그랬죠. R 한번 써먹으면. 자, 여기는 1 하고요. 2의 X제곱이 있어. R제곱 어디에 붙일 건데? 아, K제곱 어디에 붙일 건데? 2X에 붙이고요. 여기에는 5 마이너스 K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문자 부분하고 개수 부분을 좀 분리를 할 거예요. 우선 이 CR 나오고 여기에서 곱하기 2에 2 마이너스 R제곱이라는 요식도 보이고요. 마이너스 1 보이지? 얘도 떼야 돼. 마이너스 1에 R제곱 이렇게 보이고 또 모두 보여? 5CK도 보여. 얘는 솔직히 안 써줘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2에 K제곱이 보여요. 이따시만큼이 개수 부분이에요. 맞죠? 이제 상수 문자 부분 봅니다. 얘는 X에 문자 부분만 불러볼까? 시작! 2R제곱에다가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제곱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2R 플러스 K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R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R은 몇과 몇 사이인 정수다? 0과 0 이상 2 이하인 정수예요. 그죠? 여기 보면 R이 0 이상 2 이하인 정수라는 거 알겠죠? K는 0 이상 5 이하인 정수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0 이상 5 이하인 정수다. 근데 나는 식을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와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 부정방정식의 무슨 조건? 정수 조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은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 이런 거지만 얘는 걔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냥 요 정수 중에서 끼워 맞춰서 2가 나오는 애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2가 되려면 우선 작은 것부터 갈까? R이 0일 때 K가 몇이면 돼? 2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K가 몇이면 돼? 0이 되면 되겠죠. 자, R이 2일 때는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니까 0, 1, 2 요거 하나씩 넣어보니까 2가지 경우밖에 없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경우 한번 써볼 겁니다. R이 0이고 K가 2인 경우에 개수를 구해볼까 해요. 구해볼까요? 2C 0에 곱하기 2에 R자리에 0 대입하면 제곱이 나오고요. R자리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0제곱이 나오고요. K자리에 2 대입하면 5C2 나오고 2에 2제곱 뭐 요런 애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합니다. 몇 나옵니까? 얘는 1이고 4에다가 5, 4, 2, 1, 10에다가 3가 160 이렇게 나오죠? 160 이렇게 나와요. 자, 요번엔 R이 1이고 K가 0제곱인 경우 볼 거예요. 2C1 곱하기 2에 2 빼기 1은 1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에 R자리에 1이 들어가면 1이고요. 그리고 5C0 곱하기 2에 0제곱.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5C0 2의 0제곱은 모두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얘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X제곱의 개수는 몇이 되겠다? 156이 되겠다. 왜?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고 두 개의 경우를 분류해서 풀었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개수를 구하는데 어쨌든 분류가 됐잖아. 얘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 네. 그래서 더해 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친구분?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물에서 볼 수 있는요, 가장 쉬운 유형부터 가장 어려운 유형까지 선생님이 지금 다 정리를 해둔 거니까 개념집 잘 공부해가지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몸풀기를 한 거야. 이항 정리 몸풀기를 한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항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페이지. 예. 자,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래요. 뭔가 되게 푸른데? 그냥 원래 푸른가 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에서 생겨나는요, 이제 다양한 식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항 정리라고 보셔도 돼요. 아, 선생님, 이항 정리라는 건요, 이항의 0제곱, 이항의 1제곱, 이항의 2제곱, 이항의 3제곱, 이항의 4제곱, 이항의 5제곱이라는 이런 개념, 즉 이항의 n제곱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이항 정리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요, 이항 정리와 관련된 개념 수학상에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 공식 1번에서 가르쳤어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곱셈 공식 1번 볼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운 기억이 안 날 테니까. 3. 개념식 다항식의 연산. 곱셈 공식의 1번. 이거 보이십니까? 봤던 기억 나죠? 이게 바로 뭐야? 이항 정리예요. 그래서 이 이항 정리의 개수가 되게 복잡하고 더러워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르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이항 정리에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개수를 좀 비교해 놓았더니, 그래, a 플러스 b의 0제곱은 1이지. a 플러스 b는 굳이 쓴다면 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그래, a 플러스 b의 제곱은 굳이 쓴다면 1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1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그리고 3제곱도 해보고 4제곱도 해보고 5제곱도 수학자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놀랍고 재미난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개수만 써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이 나와 있죠? 1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1, 1 이렇게 나와 있죠? 1, 1 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1, 2, 1이 보이죠? 오, 1, 2, 1이네. 그러면 왠지 느낌이, 그 다음 개수는 이런 식으로 1, 3, 4네. 보이십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어떤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보니까 규칙성이 생기네 이러면 요 밑에 6제곱, 7제곱, 8제곱은요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개해가지고 검토하지 않아도 요 녀석만 알아도 우리가 쭉 나열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이제 1, 50, 15 뭐 이런 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아주 규칙적인 뭔가가 딱 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봐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이 파스칼의 정리로 정리가 됐는데, 얘는 다시 말하면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항 정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우리는 이항 정리를 뭐를 이용해서 정리했었어? 개수를 NCR을 이용해서 개수를 정리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다시 NCR의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줄여야겠다. 예,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이 개수들은요, 조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되게 많은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들 중에서 우선 얘는 조합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기억나나 모르겠다. n-1c r 플러스 n-1c r-1은 뭐라고 계산할 수 있다? NC r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던 적 있죠? 사실은 얘도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예를 들면 이런 역삼각형이다. 3하고 1도 하면 4가 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역삼각형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역삼각형 부분에 뭐가 있어? 3C 2랑 3C 3이 있고 요 밑에 묶여서 4C 3이 있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4C 3이 돼. 라는 이 개념. 위에 우리가 조합 공식에서 배웠던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n-1c r-1부터 써주시면 좋습니다. 더하기 n-1c r은 뭐라고 계산될 수 있다? ncr로 계산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개념이요. 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역삼각형 하나를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역삼각형을 따로따로 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 얘하고 얘 더하면 얘가 나온다.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리고 우선은 지금 여기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되게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 훈련을 좀 시킬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맨 탑에 1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여기 뭐로 시작해? 1C 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불러 시작. 2C 0, 3C 0, 4C 0, 5C 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맞습니까? 잠시만요. 좀 펜 좀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들은 여기 이제 뭐가 돼? 그 다음 거인 시작. 1C1, 2C1, 2C2까지 가면 끝나요. 그 다음에 시작. 3C1, 3C2, 3C3까지 가면 끝나요. 시작. 4C1, 4C2, 4C3, 4C4까지 가면 끝나요. 시작. 5C1, 5C2, 5C3, 5C4, 5C5까지 가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녀석이요, 조합 공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가, 이쪽은 1C0, 2C0, 뭐, NC0이 등장하는 곳이고, 요쪽 라인은 뭐야? 1C1, 2C2, 3C3, NCN이 등장하는 라인이다. 뭐가 등장한다고? NC0에서 어디로 끝난다고? NCN으로 끝나고 요 사이에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존재한다라는 요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지. 값이.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얘하고 같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같겠죠. 예를 들어서 대칭꼴로 이루니까 얘하고 같겠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NCR과 NC n-r은 같다라는 조합 공식의 이름이요. 사실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칭꼴이기 때문에 같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가로 열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의 수는 중앙에 대해 좌우 대칭. 각 항의 수는 중앙에 대해 좌우 대칭. 각 항의 수는 중앙에 대해 좌우 대칭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1번, 2번은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야, 안 배운 내용이야? 배운 내용인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한 번 더 확인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3번과 4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쪽이나 이쪽 아무 데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선생님이요. 그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더해서 오다가
그러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나?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오, 선생님, 그러면요. 요식에서 보자면 이렇게 3개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네요? 라는 거야. 맞아? 4개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끝에서부터 축축축축축축 더했다? 꺾인 값이 다예요.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끈 라인서부터 아무 데서나 더해서 확 꺾어버리면 이거 3개 더한 게 꺾인 데 있는